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그림 그리고 있는 김휘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뉴욕으로 갔다 왔는데, 뉴욕에 갔다 오기 전에 서울에 있었을 때는 멜랑콜리안이라는 시리즈를 했어요. 그건 이제 인스타그램 속에 있는 친구들의 사진을 그린 작업이었는데, 저희가 인스타 사진을 소비하는 방식이 되게 패스트푸드를 소비하듯이 엄청 빠르게 넘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과 같이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인스타그램 속에 있는 친구들의 사진을 키워가지고 크게 대면할 수 있도록 사이즈를 키워서 그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인스타그램에서 휙휙 넘어가던 사진들을 크게 대면하면서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좀 더 알기 위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넘어가서는 제가 어려서부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랐는데 그래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TV나 아니면 게임기나 아니면 핸드폰 속의 화면은 항상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그 스크린 미디어 속의 세상이 제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보다 훨씬 더 진짜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봤던 애니메이션이 나에게 오히려 더 많은 삶의 경험을 선사했고 그게 현재의 삶과 비교했을 때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 작업들, 이 지금 말한 두 개 시리즈 외에도 모두 다 대부분 스크린 미디어 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노트북, TV를 통해서 본 세상이 저한테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많이 보는 세상이 됐다고 느껴서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태양빛을 보는 시간보다 그 스크린 속의 빛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작업인데 이번엔 조금 폭을 넓혔어요. 그때는 이제 인스타그램 속의 친구 사진 아니면 애니메이션 하는 특정 소재를 결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소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인터넷 속이나 아니면 사진집, 책 이런 속에 보이는 플랫한 이미지들이 제 주변을 바다처럼 떠도는 것에 착안하여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번 전시의 제목은 하이퍼 고스티즘인데요. 원래 이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를 먼저 잡아놓고 그 주제에 맞춰서 그림을 좀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 맞춰 나갔다면 이번에는 작은 선택들을 많이 하고 이미지가 나온 다음에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고 이게 정확하게 기표가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주제를 가져왔는데 이제 책이든 아니면 저희가 영화를 보든 아니면 광고를 보든 여러 가지 플랫한 이미지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하나의 세계를 상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블 영화를 보면 마블 세계관이 있고 어떤 광고를 보면 그 광고를 위한 세계관이 있고 여러 개의 세계관을 되게 유령처럼 제가 떠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스와이프를 할 때마다 다른 세상으로 계속 들어가는 느낌이 났고 뭐 영화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면 이 세상에 있다 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 자신이 또 하나의 유령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수많은 이미지들이 뭐 밈으로 재생산된다던가 누군가 크롭을 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다던가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이 도록으로 만들어지면서 책으로 인쇄된다던가 같은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들이 수없이 수정되면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히토슈타일이 말했던 빈곤한 이미지 같은 이미지들이 저한테는 되게 유령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이퍼 고스티즘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고 그래서 색조 자체도 이제 블루나 퍼플 위주로 어떤 유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컬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빛이 많이 과도하게 들어간 작업이나 아니면 좀 뒤에가 투명하게 보인다던가 하는 기법들을 사용했는데 그거 자체도 어떤 유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지은 용어인데요. 동물화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책의 제목에
쪽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동물화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나온 책인데 일부분 공감하긴 했는데 제가 신체적으로 느꼈을 때는 감각적으로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유령화하는 거에 가깝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제목을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번에는 어떤 작은 선택들을 하다 보고 그걸 완성시킨 다음에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래서 유령같이 그려야겠다 해서 푸른색 아니면 뭐 보라색 이렇게 그렸다기보다는 이번에는 색을 좀 제한해보자는 작은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작은 결정으로 붉은색까지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는 전체 전시를 봤을 때 푸른색에서 보라색에서 붉은색으로 가는 그 그라데이션을 전체적으로 만들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그리다 보니까 조금 오싹하고 유령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간에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보라색과 파란색 계열의 물감을 써서 그리는 걸로 이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엔 색을 좀 제한을 하게 됐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려야겠다, 이번에도 이걸 그려야겠다는 걸 정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저희 핸드폰을 보고 영상을 보잖아요. 보다 보면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바로 캡처를 해서 그걸 모아둬요. 그래서 노트북에 뭘 보다가 캡처해둔 것들을 모아둔 파일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좀 그리면 재밌을 것 같은 그림도 있고 그렸을 때 효과적인 그림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는 이런 기법을 내가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 기법에는 이 사진이 잘 맞겠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소재가 가지는 그 목적성이나 상징성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광고 이미지는 그 어떤 상품을 광고하기 위한 이미지인데 이걸 너무 직접적으로 그걸 광고하기 위한 이미지인 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 이미지 자체로만 집중을 해서 추출을 해서 그 목적성을 좀 탈피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원래 있던 세계관에서 빼낸 다음에 나의 전시 세계관에 집어넣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상징을 가져온다던가 아니면 의미를 넣는다던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인스타를 보다가도 제가 막 지금부터 소재를 찾아야지 하고 찾지 않고 그냥 일상 속에서 소재를 찾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친구가 사진을 올렸을 때 이거 그리기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이걸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이 있으면 캡처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그린 그림도 있고 사진집을 보다가 선정된 사진도 있고 광고에서 추출된 이미지도 있어요. 특히 이번에 도쿄에 놀러 갔을 때 진보초라는 구역을 놀러 가게 됐는데 거기에 옛날부터 찍어왔던 사진집들을 파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이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사진집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개의 책들을 보다가 왠지 이거는 좀 그려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실제로 원래 알던 일본 배우분들의 사진집도 있고 해서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사진집을 한 8권, 9권 사서 가져와서 이번 전시에는 그분들의 이미지가 좀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를 보다가 이제 친구 사진 중에 폴라로이드로 찍어서 사진에 이제 밝기가 좀 심하게 올라와서 제가 아까 좀 불투명하고 뒤에가 비친다던가 아니면 빛이 과도하게 사용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불확실한 거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단어로 뭐가 묶이는 것보다 불확실한 걸 좋아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그림들 예를 들어서 여기도 빛이 좀 과도하게 들어갔다던가 여기도 빛이 과도하게 들어갔고 한 톤으로 이제 밀면서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불확실해지는 그런 지점들을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면서 PPT에 크롭된 사진을 올렸는데 그 뒤에 배경이랑 이미지 사이의 관계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캔버스는 왜 항상 꽉 채워서 그려야 되지? 약간 부분적으로 크롭해서 그리면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미지와 빈 공간
아니면 이게 빈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을 안 가질까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가 여러 방면으로 수정되고 변형돼서 돌아다닌다는 개념에 크롭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게 크롭돼서 돌아다닌다는 개념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크롭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미지를 많이 변형시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회화로 옮겨오면서 색깔을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크롭을 한다던가 아니면 옆에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장치를 넣었거든요. 근데 이전 작업들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미지를 변형한다는 이미지보다는 재현을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 이미지가 재현된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착이라기보다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완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들이 항상 머릿속에 있는데 그거랑 가장 그래도 비슷하게 나왔던 작업이 뒤에 있는 지원이라는 작업인데 이게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친구 중에 이지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올린 사진을 보고 그린 거예요. 근데 색감 자체도 제가 의도한 대로 나온 것 같고 그 빛이 날아가는 느낌도 제가 좋아가지고 이 작업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호S인데 60호로 이루어진 작업이 3개가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 근데 그 3개의 작업은 이 가운데 크롭된 이미지의 크기가 모두 3개가 같아요. 근데 이제 바깥의 캔버스의 비율은 모두 다른데 얘는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해왔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특유의 그 정방형 캔버스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광고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그 유튜브로 제가 광고를 봤기 때문에 그 유튜브 비율로 캔버스를 구성을 했고 또 사진집에서 가져온 것 같은 경우는 사진집 책의 사이즈에 맞춰서 캔버스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성과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그림과 가장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장 잘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귀여워서 여기 있는 이 고양이 그림이 친한 홍대 목조가 출신의 김현기 형이라는 형의 고양이 리쿠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고양이고 생일 때 찍었던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그렸는데 또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작업을 주로 아크릴로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아크릴로 한다면 아크릴로만 하고 에어브러쉬로 한다면 대부분 에어브러쉬로만 하고 유화로 한다면 유화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재료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3개를 모두 섞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전부터 저는 되게 플랫한 화면을 좋아해가지고 재소칠도 많이 하고 여러 미디움도 다양하게 깐 다음에 사포질도 하고 최대한 플랫하게 그리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아크릴을 쓰든 유화를 쓰든 그거를 사포질을 하든 아니면 물티슈로 닦든 플랫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크릴도 이제 물과 섞어서 사용하고 유화도 기름을 좀 많이 섞어서 여러 레이어로 그렸습니다. 제가 최대한 플랫하게 그리고 싶은 이유는 이게 어쨌든 물감이라는 게 물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게 부피감이 무조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 회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다 부조처럼 아주 미세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가까이서 봤을 때도 이 물성이 좀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을 좀 추구를 하는데 이게 멀리서 봤을 땐 사진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가까이 보면 여기에 긁힌 자국들이 있어요. 모든 그림들의 마지막에 사포로 긁으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긁힐 수 있는 물성을 가진 그림인데 되게 평면적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저는 최대한 그 실과 실이 엮여서 생기는 그 요철을 없애고 평면적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물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두고 싶어서 평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시를 준비하면서 되게 놀랐던 점이 그림이 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머릿속으로 구상을 했다면 원래 그거의 한 50% 정도 구현이 됐다면 이제 60%, 70%까지 구현이 되는 모습이 좋았고요. 그리고 공동 작업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으로 작업하는 친구들이랑 작업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생활하는 게 되게 안정적이고 좋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시를 준비할 때 옆에 이제 그라데이션을 넣는 장치를, 그라데이션으로 작업하는 작가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다른 분들은 이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표현했나를 많이 보고 있다가 이탈리아의 한 작가를 보고, 아, 이분은 그라데이션을 정말 잘 쓰신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작가분이 계시는데, 제가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갤러리에서 알바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일했던 갤러리에서 제가 봤던 그 이탈리아 작가를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분의 작업을 이제 직접 보면서 좀 그라데이션을 어떤 식으로 낼 수 있을까 더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사건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모든 그림이 인터퍼런스 물감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빛에 반사되는 것을 보면 이제 푸른 빛이나 뭐 붉은 빛의 반짝거림을 보실 수 있고, 또 가까이서 보는 거랑 멀리서 보는 게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이서 이제 제가 사포로 낸 상처들도 한번 보시고, 멀리서 이제 사진같이 관람도 한번 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이게 디지털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볼거리가 많은 그림이니까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시를 개인전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유학 생활을 한 후 한국에 와서 이제 제대로 제 작업을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저의 작업을 봐왔던 분들이 실제로 이제 제 작업을 정리된 상태로 하나의 전시로 보실 수 있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시를 보러 관람하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전시를 관람하실 때 어떤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나를 생각하기보다는 감각적으로 조금 느껴주시고 자기 본인만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위대한 페인터, 어떤 큰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페인터라기보다는 그냥 페인팅을 주로 대부분의 시간을 페인팅에 쓸 수 있는 페인터가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그림이 많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의 주관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계속 페인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페인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미술관, 중요한 갤러리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영광이고 좋겠지만, 그게 목표가 된다기보다는 페인팅하는 삶을 그냥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페인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